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축 클래스 오토캐드 기초 강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본 조작법 및 동적 입력과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객체 선택 화면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마우스 휠 버튼으로 화면을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의 가운데 이제 휠 버튼이 있잖아요. 마우스 휠 버튼을 딱 누르시면 손바닥 모양으로 딱 바뀌죠.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시키시면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 탐색 막대 상에 손바닥 모양이 있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초점 이동이라는 버튼인데 이거랑 동일한 기능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우스 휠을 돌려서 화면 확대 축소인데요. 마우스에 있는 가운데 휠 버튼을 이렇게 돌리시면 화면이 확대 축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확대하고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도면을 이동시키고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이 5번 부분을 내가 확대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마우스 커서를 내가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에 갖다 대신 다음에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 기준으로 확대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시 1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번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리시면 1번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선택 및 선택 백입니다. Shift 플러스 클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빨강색 객체만 선택해 보기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객체 위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오토캐드에서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선택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ESC 버튼을 한번 딱 누르시면 선택한 객체가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내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선택을 하나를 하고요. 내가 추가적으로 선택할 객체를 클릭을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선택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얀색 두 개의 선은 선택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선택한 객체들 중에서 선택을 빼고자 하는 객체 위에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선택이 빠지게 됩니다. 자, 다시 Shift를 누르고 내가 빼고자 하는 객체 위로 딱 커서를 가져가면은요. 마이너스 표시가 딱 되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선택 해제는 ESC 버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윈도우 선택과 크로스 선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는요, 선택 영역을 지정해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윈도우 선택과 크로스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윈도우 선택은 왼쪽 구석점부터 오른쪽 구석점까지 영역을 지정하는 것이 윈도우 선택 영역이 되는 거고요. 크로스 선택 같은 경우는 오른쪽 구석점부터 왼쪽 구석점까지 영역을 지정하는 것이 크로스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윈도우 영역과 크로스 영역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왼쪽 구석점 아무데나 아래도 되고 위에도 됩니다. 클릭. 오른쪽 구석점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윈도우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영역이 윈도우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오른쪽 구석점부터 왼쪽 구석점까지 이렇게 커서를 이동시키시면요. 초록색 영역으로 영역이 표시가 되면서
이것이 크로스 선택 영역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선택 방법의 선택 결과물이 달라져요. 자, 이 나무를 이용해서 윈도우 선택과 크로스 선택의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윈도우 선택으로 이렇게 절반을 그려서 선택 영역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구석점부터 오른쪽 구석점까지 선택 영역을 클릭해서 선택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선택 영역에 들어온 요 객체들은 선택이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선택 영역에 걸쳐 있는 요 세 개의 선들은 선택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 선택으로 영역을 지정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구석점부터 왼쪽 구석점까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했었죠. 아까 윈도우 선택과 동일하게 선택 영역 안에 들어온 객체들은 전부 다 선택이 됐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선택 영역에 여기에 걸쳐 있는 가운데 3개의 선도 추가적으로 선택 영역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선택 같은 경우는 이 선택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온 객체들만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걸쳐 있는 객체들은 선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윈도우 선택입니다. 자, 크로스 선택은 포함된 객체는 당연히 선택을 해주고요. 이 영역 안에 걸친 객체 또한 선택을 해주는 것이 바로 크로스 선택으로 선택을 추가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하는 방법이 잘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옆에 3개의 도형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도형을 이용해서 윈도우 선택과 크로스 선택 그리고 선택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얼굴 빨간색 선을 선택에 추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그냥 선택하는 거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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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선택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Shift를 이용해서 흰색만 이렇게 빼주실 수도 있습니다. Shift 누르고 빼줄 객체를 클릭 이렇게 하시게 되면 더 빠르게 빨간색 선만 선택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선택을 하고 요거는 클릭으로 그냥 선택을 하고 요 영역 안에 있는 것만 내가 선택을 하고 싶어요. 요 원 안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요렇게 윈도우 선택으로 크로스 선택이 아니라 윈도우 선택으로 이 원을 포함하지 않게 요렇게 영역을 그려주시면 이 원 안에 있는 객체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요렇게 요 눈은 빼주셔야 될 것 같네요. 요렇게 하시면은 요 빨간색 선만 선택이 완료가 됩니다. 자, 옆으로 이동해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가로 3개의 흰색 선을 제외하고 빨간색 선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윈도우 선택과 크로스 선택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윈도우 선택은 요렇게 한꺼번에 윈도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흰색에 있는 객체를 Shift를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는 방법이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빨간색 선만 딱 남게 되겠죠. 자, 크로스 선택으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크로스 선택은 이 흰색 선이 교차되지 않게 네모 영역을 3번 그려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교차되지 않게 흰색 선이 교차되지 않게 선택.
자, 가운데 부분도 흰색 선이 교차되지 않게 선택. 마지막 부분도 흰색 부분이 교차되지 않게 선택. 이렇게 하시면 선택이 빠르게 완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도형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외곽선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선들이 빨간 선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선택과 크로스 선택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선택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로스 선택으로 해볼게요. 크로스 선택. 크로스 선택으로 여기 흰색 선이 걸치지 않게 내부의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네모가 너무 작아서 이거를 마우스 휠로 이렇게 살짝 확대시킨 다음에 영역을 잡고 여기 끝에 있는 영역 이렇게 잡아주시면 크로스 선택으로 안쪽에 있는 것만 깔끔하게 선택을 잡아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윈도우 선택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윈도우 선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선들만 들어오게 이렇게 영역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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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번의 영역을 흰색 네모가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네 번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빠르게 안쪽에 있는 객체도 이렇게 잡아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작업 표시줄 옵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작업 표시줄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버튼들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단축키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키보드 위에 F3번부터 F12번까지의 그 버튼들 있죠? 거기가 이제 단축키로 각각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화면의 그리드를 켜고 끄는 버튼이에요. 화면의 그리드를 켜고 끄는 버튼이다.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도면 그리드 표시 지금 끄기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한번 딱 누르시게 되면 그리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좀 하면 그리드가 점점 더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실 거예요. 지금 그리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잠깐 화면을 흰색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색으로 바꾸니까 그리드가 훨씬 잘 보이는 것이 보일 거예요. 자, 그리드를 이렇게 확대를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리드 한 칸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좀 알아야겠죠? 대략적으로 제가 길이를 이렇게 재보면은요. 그리드 한 칸의 사이즈가 대충 10mm네요. 10mm. 자, 근데 이 그리드 한 칸의 사이즈는 그럼 어디서 변경하냐? 자, 여기 그리드 표시 켜기 끄기 요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시게 되면은요. 그리드 설정이라는 버튼이 하나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요. 스냅 및 그리드 탭에 그리드 설정, 그리드 간격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X축 간격, Y축 간격이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걸 한번 1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100. 이렇게 100으로 바꾸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요. 그리드 한 칸의 간격이 이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100mm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도를 하실 때 이 그리드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그 길이를 좀 알고 싶다 할 때 켜놓고 사용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좀 시각적으로 좀 이게 제도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드를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보통 그리드 이렇게 끄고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버튼 가볼게요. 다음 버튼. 이 다음 버튼은요. 화면에 그리드가 있죠. 그리드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이 그리드에 스냅 모드를 끄고 켜는 버튼이 바로 두 번째 버튼입니다. 자, 이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스냅 모드 켜기로 지금 바뀐 거죠.
켜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그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스냅 모드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자, 보시면은요. 마우스 커서가 지금 첫 번째 점을 이제 찍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점을 찍는 위치가 마우스가 이동함에 따라 스냅에 딱딱딱 걸리면서 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냅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설정해 놓은 요 그리드 상에 교차점에만 작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요 두 번째 그리드 스냅 기능을 켜고 끄는 단축키 F9번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점 클릭하고 두 번째 점도 마찬가지. 지금 마우스가 막 이렇게 튀면서 스냅점에만 작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한번 딱 누르시고 딱 누르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기계제도나 이런 데는 이제 사용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제도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건축제도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드 스냅 모드를 끄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버튼 갈게요. 자,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직교 모드를 켜고 끄는 버튼이 바로 세 번째 버튼입니다. 단축키는 F8번입니다. F8번. 자, 화면을 다시 검정으로 바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그리드도 꺼두도록 할게요. 직교 모드 켜기는요. 자, 라인을 그릴 때 첫 번째 점을 지정했죠. 직교 모드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직교 모드가 F8을 눌러서 딱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라인 명령어를 시작점을 임의로 지정하고요. 두 번째 점을 지정하려고 할 때 그 선의 두 번째 점이 수평 수직으로 똑바르게만 그려집니다. 여기 수평과 수직으로 똑바로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직교 모드다. 자, 다음 이동할게요. 그 네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각도 추적 참조선을 켜는 버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각도를 추적한다는 거잖아요. 각도를 추적한다는 점. 자, 여기 요 버튼인데 요 버튼 옆에 화살표가 조그맣게 하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 조그만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추적 설정 버튼이 나오면서 여기 위에 각도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요 세 번째 거 30도, 60도, 90도, 120도 요거를 좀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라인 임의로 첫 번째 점을 지정하고요. 자, 이게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0도 좀 올라가 볼게요. 30도, 60도, 90도. 저희가 설정한 30도, 60도, 90도, 120도. 그러니까 30도씩 이렇게 증가하면서 스냅이 걸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각도 추적 참조선을 켜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각도 설정도요, 아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추적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 증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5도다. 확인. 그러면 5도씩 증분하는 스냅점을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주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각도 추적 참조선 켜는 버튼이다. 다음으로는 이 ISO 제도, 등각 투영 제도라는 이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각 투영 제도 버튼은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거는 이제 2D 평면상이잖아요. 2D 평면상이지만 이 2D 평면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도형을 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한 도형을 한번 그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00이고 여기가 1000이고 1000이다.
이 등각2형 버튼을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요거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2D 화면상이지만 3D 객체처럼 보여지는 제도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요 등각2형 제도 버튼입니다. 자, 여기 등각2형 제도 버튼 옆에 조그맣게 화살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를 한번 눌러서 어떤 메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등각평면 왼쪽이라는 버튼과 등각평면 맨 위, 등각평면 오른쪽이라는 버튼 3개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위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그린 화면, 요 도형에서 맨 위, 여기를 그릴 때 사용하는 옵션인 거고요. 자, 좌측은요, 여기, 우측은 여기를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등각2형 버튼의 3가지의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등각2형 제도를 버튼을 눌러서 켜주시고요. 켜주시면 마우스 커서 자체가 이 등각2형 모드로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직교를 함께 켜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직교 모드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위에 부분부터 그려줄 거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눌러서 등각 평면의 맨 위, 요거를 선택하고 위에 요 네모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 스페이스바. 자, 1000이었죠? 1000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고요. 자, 이쪽으로 2000이었습니다. 2000 엔터, 이쪽으로 1000 엔터, 그리고 끝점에 이렇게 선을 딱 갖다 대시면은, 그리고 명령 종류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좌측면도도 한번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이 옵션 메뉴를 등각평면 왼쪽으로 한번 바꾸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스페이스 바, 여기서 시작해야겠죠?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1000입니다. 자, 이쪽으로 2000이죠. 자, 위로 여기 끝점에 딱 스냅을 거시고 명령 종료 ESC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등각 평면의 오른쪽을 그려줘야겠죠. 라인,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1000. 자, 이쪽 방향으로 1000 엔터, 명령 종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지금 분명히 2D 화면상에 지금 우리가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 화면상에 3D 객체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등각평면 제도, ISO 제도 버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냅 참조선을 켜고 끄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이렇게 생겼고요. 단축키는 F11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스냅 참조선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임의로 선을 이렇게 2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싶어요. 근데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때 이 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끊어질 수가 없죠.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여긴가 대충 이렇게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선을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내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 스냅 참조선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선을 그 참조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F11 버튼을 눌러서 스냅 참조선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인을 그립니다. 자, 라인을 그리는데 잠깐 참조 위치로 사용될 점에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세요.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쭉 빠지게 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초록색으로 참조선이 이렇게 생겨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의 교차 지점을 임의로 이렇게 스냅점으로 뽑아주는 것이 바로 스냅 참조선 켜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렇게 쭉 빼서 교차 지점에서 클릭, 그런 다음에 여기서 클릭,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주 빠르게 이 기능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요, 5스냅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F3번이고요. 말 그대로 5스냅이라는 것은요, 객체의 스냅점을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5스냅을 켜고 끄는 버튼의 단축키는 F3번이다. 이 F3번도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5스냅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 객체 스냅 기능 켜고 끄기 버튼은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F3번을 눌러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원이 있어요. 지금 5스냅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5스냅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 원 위의 점에서 여기 사각형의 점까지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5스냅이 꺼져 있다 보니까 이 원의 위치를 특정해서 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스냅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위에 있는 점을 특정해서 선을 두 번째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임의로 점을 찍었지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원에서 살짝 빗나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5스냅을 한번 F3번을 눌러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3을 눌러서 5스냅을 켜줬고요. 자, 라인으로 이제 원의 위치에 원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제는 원의 위치가 딱 특정되면서 그 원 위에 어떠한 점에 선 첫 번째 점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의 특정 위치에 점을 찍어서 두 번째 점을 특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스냅점은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 아래쪽에 이 5스냅 설정 창에서 자세하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이 버튼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요한 기능 하나를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적 입력이라는 것을 켜고 끄기 하는 버튼인데요. 단축키는 F12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이 단축키와 함께 외워 두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쳤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라인 마우스 커서 옆에 라인이란 명령어가 이렇게 입력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가 지금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F12번을 눌러서 동적 입력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적 입력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L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L. L이라고 입력했더니 아까와는 다르게 마우스 커서 옆에 L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창에 L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요거가 동적 입력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은요, 어떻게든 2006 버전부터 이제 추가돼서 나온 기능인데요. 명령창에 항상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는 단점, 치수를 입력할 때 이 골뱅이라는 걸 이제 써줘야 되는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 10번에서 동적 입력과 좌표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F12 버튼이 동적 입력을 켜고 끄는 버튼이다.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는 마우스 커서 옆에 명령어가 입력되는 것이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고, 마우스 커서 옆에 명령어가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창에만 이렇게 명령어가 입력될 때 동적 입력이 꺼진 상태다.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동적 입력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 동적 입력 메뉴를 이 아래 작업 표시줄에 동적 입력 메뉴를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사용자화라는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쫙 튀어나옵니다. 이 중에서 동적 입력이라는 메뉴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요, 여기 새롭게 버튼이 하나 추가됩니다. 다이나모드라는 동적 입력 버튼이 추가되는데, 이게 켜졌다는 표시가 바로 시각적으로도 빠르게 아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작도하실 때는 항상 이 동적 입력을 켜고 작도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명령 취소와 명령 되돌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컨트롤 Z, 컨트롤 Y 이걸로 명령 취소와 명령 되돌리기가 이루어지는데요.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명령 취소는요, 라인 명령이 지금 한 번에 이루어졌죠?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Z를 딱 누르시게 되면 내가 한 번에 그린 이 라인 전체가 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라인을 이렇게 나눠 그렸다. 그럴 때는 한 번, 한 번, 한 번이니까 컨트롤 Z 한 번, 한 번, 한 번, 세 번에 걸쳐서 명령 취소가 이루어져야겠죠. 자, 다음으로 명령 되돌리기인데요. 컨트롤 Y, Y, Y 누르시면은 내가 취소했던 명령을 다시 되돌려서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라인을 그리고 아직 명령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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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를 누르시면 명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전 명령어를 명령 취소할 수 있다. 이거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 명령이 종료가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컨트롤 Z로 이렇게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다음은 객체를 지우는 방법이고요. 이 객체를 지우는 방법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는요, 단축키 E, 이레이즈 명령어를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자, 제일 간단하게 객체를 지우는 방법은 객체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는 방법이죠. 자, 여기 두꺼운 선만 선택하여 지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울 객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네, 딜리트를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객체가 지워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죠. 자, 컨트롤 Z로 다시 명령 살려놓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레이즈 명령어를 이용하여 객체를 지우는 방법입니다. 자, 이레이즈 명령어는요, 단축키가 E예요. E. 이레이즈 스페이스바 눌러서 명령 입력할게요. 내가 지울 객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만 지워볼게요. 선택을 했으면 이제 명령을 종료시켜 줘야겠죠. 명령 종료하는 버튼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객체들이 한꺼번에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객체를 한꺼번에 지우기. 내가 여기 작업 공간 안에 모든 객체들을 한꺼번에 지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레이즈의 옵션 명령어인 all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모든 객체들을 한꺼번에 지우실 수가 있어요. 자, 명령어 E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all이라고 칠게요. ALL all. 그리고 객체 선택 전체를 선택한다.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모든 객체가 한꺼번에 지워지게 되는 거죠. 자, 컨트롤 Z로 다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줌에 대한 내용입니다. 줌. 줌이라는 거는 뭐예요? 화면을 확대하고 화면을 축소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마우스 휠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축소하고 화면을 확대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배워봤었어요. 네, 요것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 명령어의 단축키는요, Z입니다. Z. Z 눌러주시고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을 딱 실행하게 되면은요, 일단 커서 자체가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시게 되면은요, 내가 지정한 영역이 이렇게 확대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줌 스페이스바 영역을 여기 영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딱 맞게 확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줌 명령을 이렇게 치게 되면요, 이 아래쪽에 명령창을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창을 봤더니 이 줌 명령어 안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자, 여기 영어가 보이실 거예요. 영어. 이 영어는 이 옵션들의 단축키로서 내가 만약에 화면을 확대하는데 전체 모든 객체가 보여지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요, 여기 전체 이 부분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단축키 A 있죠? 이 A를 누르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 지금 화면 한 개 설정된 이 종이 전체가 보여지게 만드는 게 바로 요 줌 올 부분입니다. 줌 올. 자, 설정된 리미트 한개 설정 값으로 화면이 표시된다. 자, 리미트는요, 요 아래쪽에서 배울 거예요. 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줌 익스텐드입니다. 줌 익스텐드. Z 스페이스바. 익스텐드는 여기 범위입니다. 범위. 범위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작업 공간 안에 그려진 객체가 모두 보여지도록 꽉 차게 화면을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줌 익스텐드예요. 자, E 누르고 스페이스바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부터 여기 옆 아래까지 이 그려진 객체가 이 화면상에 꽉 차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꼭 알아두세요. 줌 익스텐드 Z, E. 자,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줌 익스텐드를 해도 되지만요, 요 마우스 휠 버튼 있죠? 마우스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해도 줌 익스텐드가 이루어지게 돼요. 요거랑 똑같이 마우스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줌 익스텐드 기능이 이루어진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줌 윈도우입니다. 줌 윈도우는요, Z 스페이스바, 윈도우 W 스페이스바, 요렇게 하게 되면 지정한 영역을 화면 전체 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W를 누르지 않아도 줌 명령을 주게 되면은요, 줌 윈도우 기능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게 되니까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내가 확대하고 싶은 부분을 확대를 바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줌 오브젝트입니다. 줌 오브젝트는요, 선택한 객체를 화면에 꽉 차게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해볼게요. 줌 오브젝트, 여기 객체 있죠? 객체 요겁니다. 요거를 누르시거나 O 누르면 되겠죠? O 스페이스바, 객체를 선택하라고 딱 커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요 객체를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객체가 화면에 꽉 차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한계 설정입니다. 이 한계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 작업 공간에 한계 영역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작업 공간이 지금
거의 무한대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떠한 안 보이는 한계 영역이 존재해요. 어떠한 안 보이는 한계 영역이 지금 설정되어 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미트 명령어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단축키는 LIM입니다. LIM 치시고요. 엔터 치면 자, LIM 쳤더니 왼쪽 아래 구석 지정 이렇게 돼 있고 0,0으로 현재 한계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0,0으로 그대로 지정하겠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자, 오른쪽 위 구석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계 영역은 여기 10만인가요? 100만. 100만, 100만으로 여기 한계 영역이 크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한계 영역을 설정하는 이유는요. 큰 건축물을 이 작업 공간 안에 원활하게 담기 위해서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굳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이 한계 영역을 벗어나서 작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참고로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화면 재생성입니다. 지금 여기 원이 두 개가 있고요. 실선으로 된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재생성을 한번 눌러서 원래는 이렇게 점선입니다. 점선, 파선으로 이루어진 반원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1점쇄선으로 이루어진 반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 점선이 실제로는 점선인데 그냥 실선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화면을 막 이렇게 축소하고 다시 확대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분명히 아까는 파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모델을 재생성 시켜 주셔야 돼요. 단축키는 R입니다. 자, R2 치시고 리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선의 그런 종류와 이런 것들이 다시 재생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 고침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자세하게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5스냅 설정입니다. 아까 위에서 5스냅 버튼을 키고 끄는 버튼 단축키가 F3이다. 여러분 이제 배웠었는데요. 어떠한 점을 스냅점으로 잡을 건지 그 스냅점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스냅점을 설정하는 단축키는요. OS입니다. OS. OS 쳐볼게요. OS. 엔터.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제도 설정이라는 창이 하나 딱 뜨면서 여기 객체 스냅 그리고 어떠한 점을 스냅점으로 잡을 건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포인트 끝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점 확인. 지금 끝점만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설정창을 나온 상태입니다. 자, 엔드포인트 끝점은요. 자, 라인을 그릴 때 선의 끝점을 스냅점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의 끝점이 바로 여기죠. 여기에 커서를 딱 갖다 대면 초록색 스냅점으로 딱 표시가 되면서 선이 딱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5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는 이렇게 내가 어떠한 특정한 선에 커서를 딱 갖다 대도 스냅점으로 튀어버립니다. 다시 분명히 제가 커서가 여기 있는데 5스냅 끝점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선 위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우선순위를 끝점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선이 입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스냅이 딱 켜져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클릭하는 그 점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스냅점이 우선에서 잡혀서 객체가 그려지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5스냅 OS 들어가 주시고요.
중간점 갈게요. 중간점. 자, 중간점은요. 선의 중간 지점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아까는 끝점만 잡았었는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중간점으로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시면 세모 모양이 표시가 되면서 어때요? 세모 모양이 표시가 되면서 중간점을 이 선의 중간점을 스냅점으로 잡아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점과 중간점입니다. 자, 다음 중심점입니다. 중심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원의 중심. 지금 여기 원이 하나 있고 여기 원이 하나 있네요. 자, 라인 원상에서 커서를 딱 갖다 대셨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원의 중심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의 중심 표시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끝점이 원의 중심점보다 스냅에서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끝점으로 더 먼저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원의 중심점입니다. 자, 다음 오스냅 설정에서 기하학적 중심 볼게요. 기하학적 중심은요. 원의 중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 있죠. 삼각형의 무게중심점 있잖아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을 찾아줄 수 있는 건데 해볼게요. 라인으로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다 갖다 대면 뜨진 않고요. 삼각형에서 선을 딱 갖다 대면 무게중심점이 이렇게 찾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OS 노드입니다. 노드 같은 경우는요. 점이에요. 점. 자, 지금 여기 화면상에 잘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끝점에서 여기 천 떨어져 있는 이 위치에서 점이 하나 있거든요. 점. 노드는 어떻게 돼서 노드는 점을 의미합니다. 점. 그러니까 포인트 한 점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 이 점을 잡기 위해서는 오스냅 설정에 노드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라인으로 여기 딱 점에 딱 갖다 대시면은요. 이렇게 노드의 포인트 점이 스냅으로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드 점이 스냅 점으로 딱 잡히게 되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4분점입니다. 여기 원이 있죠. 원에서 여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원의 4분점이 되겠습니다. 자, 4분점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인으로 4분점에 딱 갖다 대시면은요. 어때요? 다이아몬드 모양이 딱 표시가 되면서 스냅점으로 잡히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의 4분점 스냅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차점입니다. 교차점은요. 어떠한 두 선분이 교차하고 있는 이 교차점을 스냅점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자, 라인으로 교차점이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딱 갖다 대시면 X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교차점을 이렇게 스냅점으로 잡을 수도 있다. 자, 다음 OS 연장선입니다. 연장선. 자, 연장선은요. 제가 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여기 선에서 쭉 연장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이 이렇게 꺼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도 연장되는 그 위치가 참조가 되지 않죠. 자, OS 연장선을 켜고 라인을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은 어때요? 연장되는 위치가 참조로 이렇게 잡히면서 이렇게 선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게 바로 연장선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삽입점입니다. 자, 삽입점 같은 경우는 문자나 블록의 기준이 되는 점을 말합니다. 자, 여기 문자가 하나 써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요렇게 선을 아래쪽에다 긋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삽입점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기준점이 스냅점으로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삽입점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다면 라인으로 이 문자의 기준이 되는 삽입점이 딱 스냅으로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바로 선을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다음으로는 직교점입니다. 직교점. 직교는 말 그대로 어떠한 선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점을 찾아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직교점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점을 지정하고요. 직각으로 이렇게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바로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찾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직교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접점입니다. 접점. 접점은요, 원이 있어야 되고요. 원. 자, 원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여기 접점에 선을 이렇게 긋고 싶다 했을 때는 자, 첫 번째 점을 이렇게 지정하고요.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시면은 원의 접점이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접점을 바로 스냅점으로 참조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OS 근처점입니다. 근처점. 근처점 같은 경우는요, 내가 커서가 위치한 가장 그 객체에 가까운 근처점을 스냅점으로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거는 항상 키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떠한 객체 위에 선을 이렇게 갖다 대면 끝점으로 튀어버리고 중간점으로 튀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튀어버리지 않고 내가 여기서 선을 긋고 싶을 때 항상 근처점이 켜져 있어야지 이 점을 잡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상교차점입니다. 가상교차점에 체크를 하고 확인 눌러서 나와주도록 할게요. 자, 가상교차점은 화면상의 가상의 교차점, 그러니까 3D 상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3D로 Shift 휠 버튼을 눌러서 3D 화면으로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X, Y, Z축이 나타나면서 3D가 이제 그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선 하나를 무브로 Z축 방향으로 좀 이동을 좀 해볼게요. 직교를 켜고요.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면 3차원 공간에 이게 위로 높이 값이 이제 정해져서 위로 살짝 올라오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이 두 개의 선이 실제로는 만나지 않았지만 이 가상 교차점 스냅점을 이용하면 내가 보여지는 이 화면상에 이 교차점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을 이동한다 하더라도 라인으로 이 가상의 교차점을 잡아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3D 화면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는 이 뷰 큐브를 이용해서 평면도 이 부분을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평행점입니다. 평행점. 자, 평행선은요, 제가 요걸 하나 지우고 요 선과 평행한 선을 여기서부터 쭉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OS 평행선에 체크를 해주고요. 자, 라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교차점부터 쭉 오는데 이렇게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평행한 선으로 그리고 싶은 그 선에 갖다 대시다 보면은 이렇게 평행점이 딱 잡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평행점이 딱 잡힌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요, 그 평행한 선에 평행하게 참조선이 하나 그려져서 이렇게 평행선을 딱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옆에다가. 자, 라인으로 자, 이 선과 평행한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평행선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근처점을 끄고 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네요. 근처점을 끄고요. 라인으로 이렇게 평행선 지금 딱 잡혔죠? 이 상태에서 돌아와서 딱 오시면 평행한 그 선에 참조선이 그려지면서 평행선을 딱 그려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메뉴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때요. 이거를 끝점, 중간점, 중심, 노드, 4분점, 교차점, 그리고 직교, 근처점 이렇게 딱 설정하시고 작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다음은 이제 출력하기 메뉴입니다. 출력하기. 이 출력하기는 상당히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죠. 만들어진 도면을 출력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단축키는요. 플롯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컨트롤 P 누르셔도 플롯 설정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플롯 창에서 하나씩 설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페이지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장해 놓은 세팅이 있다던가 하면은 이 저장해 놓은 세팅을 이렇게 선택해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바로 이 페이지 설정이고요. 특히나 이전에 출력한 그 설정이 있다면 바로 이전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전 플롯을 선택하게 되면 이전에 설정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밑에 프린터 플로터는요.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프린터로 출력을 할 건지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창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여러분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다면 프린터를 잡으시고 혹은 포토샵으로 내보내거나 PDF로 저장하거나 JPG로 저장하거나 PNG로 저장할 수 있는 설정들이 여기 프린터 플로터 여기에서 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파일의 플롯 같은 경우는요. JPG, PNG 이런 것들은 PDF 이런 것들은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일의 플롯을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명령을 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용지 크기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용지 크기 같은 경우는 출력을 원하는 사이즈, 뭐 가장 많이 쓰는 A3, 뭐 혹은 A4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롯 영역 같은 경우는요. 출력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역시나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요 작업 화면 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오게 돼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은요. 이 영역을 내가 출력하겠다라고 딱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요. 플롯 간격 띄우기라고 해서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은요. 플롯의 중심, 그러니까 종이의 가운데에 출력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같은 경우는 용지에 맞춤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축척을 정해주는 겁니다. 축척. 내가 종이의 사이즈를 내가 100대 1로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100대 1 사이즈의 도면으로 출력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용지에 맞춤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내가 설정한 윈도우 영역, 아까 여기 이만큼 설정했었잖아요. 이만큼 설정한 영역을 내가 설정한 종이, 지금 A3인데 종이에 꽉 맞게 출력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것이 용지에 맞춤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도면 방향도 세로로 할지 가로로 할지 이렇게 정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롯 스타일 테이블 CTB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건축 같은 경우는 모노크롬 CTB 요거를 선택하시면 가장 무난하게 출력이 이루어질 거고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동적 입력과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입력 같은 경우는 아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마우스 커서 옆에 명령어를 쳤을 때 명령어가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면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령어를 쳤을 때 마우스 커서 옆에 따라다니지 않고 명령창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 동적 입력이 꺼져 있는 상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동적 입력과 더해서 이 좌표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좌표계는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첫째, 절대좌표. 자, 두 번째, 상대좌표. 자, 마지막으로 상대극좌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제도가 이루어질 때는 좌표를 이용해서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좌표는 세 가지가 있고 절대좌표와 상대극좌표가 존재한다. 여러분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역시나 상대좌표입니다. 상대좌표.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절대좌표입니다. 절대좌표라 함은 우리 여기 지금 작업 공간 안에 이렇게 까만 화면이 있잖아요. 이 까만 화면상에 어딘가에 0,0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절대좌표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좌표계라 함은 X축과 Y축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교차 지점이 0,0이 되는 거죠. 이 0,0을 기준으로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CAD 프로그램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좌표를 이용해서 작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절대좌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절대좌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절대좌표를 입력하기 위해선 동적 입력이 꺼져 있어야 합니다. 자, 동적 입력이 꺼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는 동적 입력이 꺼져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여기 CAD 화면상의 0,0 지점부터 CAD 화면상의 500,500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거든요. 자,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은 명령어를 주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첫 번째 점을 임의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두 번째 점을 찍어서 선을 그려봤었어요. 근데 첫 번째 점을 지정할 때 좌표 값을 입력해서 지점을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라인, 스페이스바. 첫 번째 점은 CAD 화면상의 0,0이기 때문에 0,0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첫 번째 점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0,0 입력하고요.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CAD 화면상의 0,0 지점으로 첫 번째 점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점 500,500 지점의 두 번째 점은 어떻게 입력을 해줄까요? 네, 똑같이 500, 50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요, 두 번째 점의 좌표 값이 입력이 되면서 선의 끝점이 입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옆에 첫 번째 클릭점으로부터 500,500이 떨어진 위치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라인 명령어 L 스페이스바 주시고요. 첫 번째는 0,0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임의에 제가 정해 놓은 요 점을 클릭을 해주고요. 두 번째 점은 이 점으로부터 500,500 지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00, 50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 점으로 갈까요? 한번 해볼게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CAD 화면상에 500, 500점으로 튀어버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적 입력이 꺼져 있는 상태, 절대좌표의 상태에서는 그냥 입력을 하게 되면 0,0을 기준으로 그 위치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게 되는 거고요. 내가 첫 번째 클릭점으로부터 상대적인 500, 500 지점의 점을 찍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걸 붙여주셔야 되냐면요. 골뱅이를 앞에다가 붙여주셔야 됩니다. 상대적 위치를 정해주기 위해선 500, 500 앞에다가 골뱅이를 쳐주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인, 엔터, 첫 번째 지점 클릭, 두 번째 지점을 클릭하기 위해서 Shift 2, 골뱅이 입력하고요. 500, 50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요. 내가 클릭한 첫 번째 지점의 상대적인 위치 500, 500 지점의 두 번째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상대좌표입니다. 상대좌표람은 동적 입력을 키게 되면 상대좌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동적 입력을 F11을 눌러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이 들어왔죠?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클릭점이 있습니다. 라인. 첫 번째 클릭점에서 여기다가 두 번째 클릭점을 입력할 건데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0,0, 좌표상의 0,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500, 여기 500 상대적인 위치잖아요. 그래서 골뱅이를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상대좌표상에서는 골뱅이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500, 500 이렇게 입력하고요. 엔터를 치시게 되면 첫 번째 클릭점으로부터 상대적인 위치를 골뱅이를 입력하지 않아도 두 번째 점이 참조돼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의 차이입니다. 절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화면상, 우리 작업 공간상의 절대적인 0,0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떠한 지점으로부터 상대적인 위치 값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골뱅이를 앞에다 쳐 주셔야 되는 거고, 상대좌표,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 상대좌표 상에서는요, 내가 첫 번째 클릭점으로부터 상대적인 위치로 입력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골뱅이를 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좌표계가 상대적인 좌표계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상대 극좌표라는 거군요. 선을 그리는 방법 중에 선의 길이와 각도 값을 알고 있을 때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첫 번째 클릭점으로부터 500만큼의 길인데 이쪽 수평 방향으로부터 30도 방향으로 500만큼 길이의 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대 극좌표라는 것입니다. 자, 해볼게요. 라인. 첫 번째 클릭점 클릭하고요. 이쪽으로 선을 쭉 그리셔야 되는데 길이는 500이고 각도는 30이죠. 그렇다면 길이값 500 치시고요. 각도를 입력하시기 위해서 Shift, 눌러주시면 각도값 입력으로 이렇게 동적 입력의 버튼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30도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은요. 네, 첫 번째 클릭점으로부터 30도 방향의 길이는 500만큼의 길이의 선을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토캐드에서 각도 기준은요. 반드시
X축 플러스 방향이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의 각도는 플러스 방향, 이쪽 방향의 각도는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상대 극좌표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이제 밑에 좌표계를 이용해서 선 그리기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동적 입력을 끄고, 그러니까 절대좌표상에서 이 모양을 따라 그리시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대좌표,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에서 이 모양을 따라 그리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좌표계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길이값 입력을 통해서 이 모양을 따라 그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동적 입력을 끄고요. 한번 요거를 따라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이죠. 라인. 엔터 눌러주시고요. 시작점 지정하고요. 자, 두 번째 점은요. 여기에서부터 X축 방향으로 300만큼 이동한 점이고 Y축 방향으로는 0만큼 이동한 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값으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붙인다? 골뱅이를 붙이시고 30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300짜리 X축으로 나가는 길이의 선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골뱅이 0,600이죠. 골뱅이 480,0이네요. 골뱅이 0,-400이네요. 네, 골뱅이 700,0이네요. 골뱅이 0,-200이 되겠네요. 골뱅이 400,0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그려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는요. 몇 도일까요? 45도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는 45도니까요.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골뱅이 길이는 1000이고요. 각도 입력 45도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1000짜리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입력해 주는데 각도는 45도로 뻗어나가는 선을 그려라. 골뱅이 0,-700. 자, 골뱅이 300,0이고요. 자, 다음 길이는 600이고요. 각도는 60도가 되겠네요. 자, 골뱅이 600 각도 입력 Shift, 60도 엔터 치시면 되겠네요. 골뱅이 400,0 마지막 골뱅이 0,-600 입력하시면은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적 입력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F12 동적 입력을 킨 상태에서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라인, 네, 그냥 치면 됩니다. 이제 300,0 0,600 골뱅이 없이 쳐줍니다. 480,0 0,-400 700,0 0,-200이고요. 400,0이네요. 이것도 길이 1000짜리, 각도 45도니까요. 아까는 골뱅이를 입력해 주었지만 지금은 상대좌표상이기 때문에 그냥 길이 값을 골뱅이 없이 1000 입력하시고요. Shift, 각도 입력 값으로 넘어가 주시고 45도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 0,-700 입력하고요. 300,0 입력하고요. 마찬가지 600 각도 입력 60도 엔터 치시면 되겠죠. 400,0 마지막 0,-600 이렇게 입력하시면
요거랑 똑같이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좌표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평소 우리가 자유도를 하듯이 입력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으로요. 여기 클릭점으로부터 직교 F8을 켜서 직교 모드를 켜주시고 길이 입력합니다. 300 엔터. 위로 방향 지정하시고 600 엔터. 옆으로 방향 지정하시고 480 엔터. 아래로 방향 지정하시고 400 엔터. 옆으로 방향 지정하시고 700 엔터. 아래로 방향 지정하시고 200 엔터. 옆으로 방향 지정하시고 400 엔터. 요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000 각도 입력 45도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아직 로테이트 명령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으로 아랫방향 지정하시고 700 엔터. 옆으로 방향 지정하시고 300 엔터. 600 각도 입력 60도 엔터. 옆으로 방향 내가 그릴 쪽으로 방향을 지정하신 상태에서 400 엔터. 아래쪽 내가 그릴 방향으로 방향을 지정하시고 600 엔터. 이렇게 그리시면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렉탱글 명령어를 이용해서요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절대좌표 동적 입력을 끄고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라는 것이고요. 해볼게요. 일단은 F12를 눌러서 동적 입력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REC 엔터. 첫 번째 지점 지정하고요. 골뱅이를 입력해야겠죠. 골뱅이를 입력하지 않으면 절대좌표상의 500의 500 콤마점으로 튀어버린다. 500, 500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동적 입력을 키고 입력을 하라는 거죠. REC 여기 지정하고요. 그냥 골뱅이 없이 500, 50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은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절대좌표 동적 입력을 끄고 입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요 세 개는 상대좌표 동적 입력을 켜고 사각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한 번씩 그려보도록 할게요. 동적 입력 꺼주고요. REC 첫 번째 지점 지정하고 골뱅이 300, 700 엔터. REC 첫 번째 지점 지정하고요. 골뱅이 입력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800, 600. 자, REC 첫 번째 지점 지정하고요. 골뱅이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 1000, 1000 입력해 주시게 되면 절대좌표 상의 상대적인 위치로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동적 입력 F12를 눌러서 동적 입력을 켜주고요. REC 엔터. 첫 번째 지점 골뱅이 없이 300, 700 REC 엔터. 첫 번째 지점 지정하고요. 800, 600 REC 첫 번째 지점 클릭하고요. 1000, 1000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상대좌표로 사각형 3개를 입력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기본 조작법 및 동적 입력과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 강에 대한 실습 파일도 여러분 제공해 드렸는데요. 그 실습 파일도 여러분 스스로 반드시 꼭 연습을 해 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3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